네, 안녕하세요, 현직자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IT 플랫폼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지금 만으로 3년을 좀 넘게 일해서 4년 차이고요.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이제 유통업에서 데이터 분석 일을 했었고, SI 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한 적도 있고, 다양한 좀 산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저는 전공이 통계학과였기 때문에 좀 전공과 유관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전공이 꼭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워낙 좀 호기심이 많고 좀 다양한 IT 서비스가 나오면 먼저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 편이고 좀 이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제 성향을 고려했을 때 좀 저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좀 유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일을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플랫폼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신데, 플랫폼 대기업에서 하고 계신 데이터 분석 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 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는 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저들이 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업무들은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 프로덕트들을 운영하는 그 기획자분들 또는 마케터분들이 이제 좀 유저의 현황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아,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컨설팅스러운 분석을 하는 일이 일단 가장 주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연구성으로 우리가 유저나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보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변수를 개발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유저를 프로파일링하고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의 경우에는 저희는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그런 분석 툴들도 사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DB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작업이 가장 주요하고 또 핵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둡이라는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SQL 같은 쿼리문을 이용을 해서 질의를 넣는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둡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꺼내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에도 활용을 하고 컨설팅에도 활용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유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는 마케팅 팀이나 기획팀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아니면은 뭐 행동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업무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유저의 성별과 연령대, 즉, 데모그래피 정보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많이 보는 피처라고 한다면 이 유저가 우리 서비스에 얼마나 자주 오는 유저인지 또 이번 주에 왔는데 다음 주에도 올 유저인지 아닌지 이런 충성도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들, 즉 뭐 유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돈을 쓰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고 뭐 무료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의 다양한 기능을 써보고 이것저것 클릭해보는 게 주요한 어떤 액션일 텐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유저가 우리 서비스에 잘 안착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SI 기업이나 유통기업, 플랫폼 기업 모두 경험을 하셨어요. 네. 각각의 기업에서의 데이터 분석 업무의 차이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큰 틀에서 보면 유저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차이점도 되게 많은데요.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분석의 어떤 가짓수나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요. 일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남는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즉, 유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다 데이터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액션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커머스 기업은 다양한 행동들을 추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이제 좀 매출 중심의 분석을 많이 했어요.
즉, 플랫폼 기업은 유료 서비스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있어서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 유저의 충성도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유통기업은 어쨌든 물건이 팔려야 돈이 되고 이제 그 물건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각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매출에 좀 중점을 두어서 분석을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실 SI 기업에서는 제가 분석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었고, 특히 인턴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SI 기업에서 업무하는 방식을 옆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SI 기업은 그 고객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처럼 사내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컸습니다. 그 고객사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다양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SI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청에 의한 업무 범위, 그리고 고객사에서 열어주는 데이터 범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좀 제한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걸까요? 역량이 제한된다기보다는 좀 자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절차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활발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실력을 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당연히 사내 데이터에 오너십이 있는 내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과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서 그럼 반입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암호화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이제 폐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빡빡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입니다. 대신에 이제 SI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메인의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양한 도메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제가 이렇게 인하우스 분석가로 일할 때보다는 훨씬 다양한 도메인을 뭐 유통이면 유통, 전자면 전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메인을 접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SI 쪽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SI 기업에서 인턴을 마치시고 이제 유통기업이나 대기업 플랫폼으로 옮기셨는데, SI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과 플랫폼 대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SI로 옮겨가는 것과 둘 중에 하나로 커리어를 정할 수 있다라면 취준생분들께는 어떠한 커리어를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플랫폼 기업을 경험하고 SI에 가는 것보다는 SI를 경험하고 플랫폼에 넘어가는 게 더 좋다고 고르자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SI 기업의 업무는 조금 더 자유도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더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 고객사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떤 분석 설계서나 기획서 같은 것도 훨씬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 과정도 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를 배울 때 신입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업무를 배우기에는 SI 기업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SI 기업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그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형화된 환경에서 분석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내부 데이터를 다양하게 보면서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니즈를 채우기에는 SI 기업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유로움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옮기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플랫폼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신다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은 이제 기업의 업력이 길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좀 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보고서나 이런 서면으로 무언가를 이제 작성하고 보고하는 거에 그렇게 큰 비중을 할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신입이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기에는 좀 너무 생각보다 중구난방이고 체계가 없네? 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플랫폼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이제 굳이 고르자면 신입으로서는 조금 더 SI 기업에서 업무를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IT 플랫폼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신데 가장 성공했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이 요청 부서라든지 아니면 꼭 요청한 부서가 있지 않더라도 타 부서에서 많은 니즈를 가지고 찾아주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했던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덕트의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우리 회사의 유저를 되게 다각도로 바라보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항상 어떤 특정 서비스나 특정 프로덕트에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좀 위주로 했었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프로덕트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우리 유저가 이 프로덕트에서는 어떤 유저고 이 프로덕트에서는 어떤 유저고 이걸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뷰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사적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되게 이런 거를 반겨주셨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A/B 테스트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유저를 단순히 상위 유저, 하위 유저 이렇게 분류할 게 아니라 어떤 프로덕트에서는 되게 충성스러운 유저지만 어떤 프로덕트에서 좀 라이트한 유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다양한 부서에서 이거를 결과물을 잘 활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이거 외에도 성공한 프로젝트는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찾아주고 좋아해 주시면 좀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IT 플랫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유저한테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서비스가 주 서비스라고 하면은 A라는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활동도 활발하고 소위 말하는 음. 리텐션, 머무는 시간도 오래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른 유료 서비스나 또 다른 서비스로 갔을 때에는 굉장히 충성도가 떨어지고 매력도를 못 느껴가지고 오래 있지 않는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 어떻게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끔 만들 수 있는가? 그러한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분석이 될 수 있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어떤 걸까요? 그건 이제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프로덕트화 했는데 일단 그거를 찾아주는 부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부서는 그대로 있더라도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니즈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네, 확실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위에 임원진의 방향에 의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고 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와중에 임원진이 퇴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경영진이 교체가 돼버리면은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도 캔슬이 될 확률이 굉장히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자체가 이렇게 캔슬된 경우 말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현실과 전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부서에서 더 이상 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결과를 믿지 못한다던가 혹은 유용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던가 그러했던 프로젝트는 없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좀 분석을 하긴 하는데 현업 부서에서 즉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나 기획 부서에서 이 지표를 잘 이해를 못 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잘 이해를 못 시키거나 이런 경험은 있었죠. 그러니까 즉 회사의 구성원들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대가 낮은 상황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컨센서스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의 어떤 지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분석부터 시작을 한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주니어였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얼렁뚱땅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근래에는 그런 경험은 없었고요. 항상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굉장히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그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렇게 잘못되는 일, 즉 데이터 자체가 틀리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업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는 뷰와 완전 다르게 분석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일은 가급적 없도록 네, 최대한 주의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자체가 워낙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뭐 사전에 미팅을 한다던가 기획 방향을 잡을 때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하는 지표로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IT 기업이 아닌 대다수의 전통 산업의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획팀이나 마케팅 팀이 데이터 분석의 지표나 데이터 분석의 이해가 모자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내가 원했던 방향이 이게 아니야. 이런 지표는 어떻게 보는 거지? 라던가 그러한 의문점이 많은 의문점만 남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 얘기를 해주셨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스펙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시중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역량들을 광고를 하고 있죠. 뭐 파이썬이나 뭐 R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량은 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결국에는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 그리고 내가 알아내고 싶은 바를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데이터가 될 뿐이고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 쓰이는 이제 툴들이 뭐 SQL이나 파이썬이나 R일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고 이런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들이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역량이 뭐 단기간에 쌓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학원에 다닌다고 바로 쌓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는 일단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사고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다 보면 아, 이 서비스는 내가 이 서비스를 데이터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걸 주요한 지표로 보겠다. 어떤 걸 핵심적인 행동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거를 상상을 해보면서 좀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좀 논리적인 사고 역량이 일단 가장 우선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취업하고 싶은 산업군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산업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정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나 제품이나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도를 가지고 좀 세부적인 관찰을 해보는 게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매출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잘게 쪼개서 보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의 어떤 유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게 잘게 쪼개서 보는 게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바라보더라도 좀 그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는 연습, 호기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드 스킬들, 테크적인 스킬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파이썬이나 R보다는 SQL을 먼저 공부하라고 계속 권유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요즘은 스타트업도 그렇고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뭐 하드 같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든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꺼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SQL 같은 SQL 내지는 SQL과 유사한 쿼리 언어를 쓰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쿼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면 데이터를 뽑는 것부터 낯설기 때문에 아무리 파이썬이나 아무리 R을 잘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막히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이나 R보다는 SQL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는 툴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업무 처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왜 그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지, 혹은 처음에 문제인식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한테 존재를 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어떠한 지표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지, 이 논리 과정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툴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하는 툴을 잘 다루는 것보다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수집 먼저 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R이나 파이썬보다는 SQL에 훨씬 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셨는데 본인만의 취업 준비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분석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나 R 같은 어떤 하드 스킬들, 툴들을 먼저 많이 떠올리시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보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분석은 결국에는 이 분석 결과를 찾아주는 곳이 있어야 의미가 생기고 빛을 발하는 일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앞에서 만족스러웠던 프로젝트랑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찾아주는 수요자가 항상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수요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요자에게 나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나 그 작업 방식이랑 그다음에 이 결과물의 논리에 대해서
되게 논리정연하면서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라도,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잘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어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항상 저의 좀 장점이자 차별점을 구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좀 쉽게 얘기해 주는 걸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많이 어필을 했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먼저 써보려고 하고 좀 그런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호기심을 많이 어필을 하면서 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다방면에 좀 호기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파고들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되게 잘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서 저의 어떤 매력 포인트들을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취업 준비 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R이나 파이썬, SQL을 훨씬 더 남들보다 잘 다룬다라기보다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은 비전문가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합의가 된 프로젝트를 나중에는 잘 시각화해서 전달하는 게 또 하나의 의무고, 그래서 나는 어려운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전문가들한테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드릴 수 있다.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면접에서 꼭 볼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만들어 가시고 싶은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분석가라면 다 누구나 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분석가랑 되게 유사한 데이터 관련 직군들이 요즘 많잖아요. 뭐 머신러닝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인 분들도 있고, 또 아예 컨설팅 쪽으로 특화된 컨설턴트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좀 유사하면서도 다른 그런 직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직군 중에 어느 쪽을 조금 더 취해서 어느 쪽을 좀 더 특화시켜 나갈 건지가 모든 데이터 분석가들의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는 거에 좀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좀 컨설팅 쪽으로 특화해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한 가지 앞으로의 방향성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아무리 근데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하더라도 머신러닝 모델링 쪽을 잘 모르고 그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좀 다각도로 컨설팅을 잘 하되 필요한 순간에는 모델링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모델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그거를 잘 프로덕트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역량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경험해 보면서 좀 역량을 쌓고 있고요. 저는 일단 지금의 어떤 업무 환경이나 지금의 업종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인데,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든, 뭐 다른 회사로 옮기든, 이런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